안녕하세요. 저희는 탈원전의 손실과 지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구지의 유민상, 육서희, 윤동진, 하정현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탈원전이란 무엇인가, 찬반 토론, 현재 상황, 다른 나라의 상황, 대한민국의 원전의 안전성, 핵폐기물 처리 방법을 순서로 진행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이후에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탈원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론을 통해 각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탈원전에 대한 주제로 찬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구지혜 하구님 먼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 보호와 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전의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1년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전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성 원전 부지의 10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관리 기준의 18배가 넘는 71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발생한 연간 원전사고 고장이 각 10회, 11회 있었다고 합니다. 원전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나 환경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원전은 태양광, 투명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과 군사적 갈등 완화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서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은 이런 핵 확산 우려를 줄이고 국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측의 윤동진 하구님 먼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찬성 측의 말로는 탈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재해가 피해가 예측될 수 없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피해가 발생한 미국과 일본의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전의 구조부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격이나 노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건물로 사용되는 경락 건물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락 건물은 120cm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락 건물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은 1960년대 경락 건물의 두께가 단지 16cm로 건설이 되었고 체르노빌 원전은 경락 건물이 건설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는 60cm 경락 건물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60cm 경락 건물로 수소 폭발에 대한 피해를 막아 방사능 내부 유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락 건물이 2배나 되는 우리나라의 경락 건물로 인해 방사능 내부 유출과 인명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원전을 중단하면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현존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 등 여러 군데의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를 투자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의 양이 많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전력 사용량의 3%를 겨우 채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 전체를 판넬로 뒤덮어도 발전소 하나기를 정도의 성능밖에 생산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급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이후 블랙아웃도 겪고 전력이 부족때에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붙어있는 형태가 아닌 남북이 나눠져 있어 지리적 위치가 섬나라나 마찬가지라 주변 전력 수입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블랙아웃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력 예비율을 항상 10%대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넓은 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능력이 풍부한 미국조차도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전을 중단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론으로도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의 하정현 학우님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핵사고 위험 감소입니다. 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사고가 일어난다면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탈원전은 이러한 위험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보호입니다. 원전은 방사선 누출과 폐기물 문제가 있지만 탈원전은 방사선 누출과 폐기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위험 최소화입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생깁니다. 원전은 이러한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까지 탈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각체 의견들이 충분히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탈원전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사람들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시계열적으로 보면 그 적자가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전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기반 투자도 해야 하고 그에 관련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LNG 중심으로 갈 경우에는 LNG 값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한전이 수익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수익 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곳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인천의 LNG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이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미국의 G사 제품인데요. 다른 곳도 비슷합니다. 기계 전체의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물론이고 발전소까지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렇다 보니 5년간 설치와 보수 비용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된 돈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전망인데요. 정부는 LNG 발전 설비 용량을 37.6기가와트에서 오는 2030년에는 47.기가와트로 약 10기가와트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외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LNG 발전 전력부인 단가는 킬로와트당 117.2원으로 원전보다 2배가 비싸 전기요금 상승도 우려됩니다. 비싼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추가적으로 다른 발전원별 연량 단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환경 비용이 포함된 연량 단가를 비교한 결과 원전이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량 단가는 전력 거래소가 발전기별 전력 시장 가격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단가로 1기가 칼로리의 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가격을 말합니다. 매월 적용하는 연량 단가는 연료 도입 비용에 따른 단가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LNG 연량 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가 급등기였던 2009년 1월인데요. 당시 원전 연량 단가가 1253원이었던 반면에 LNG 값은 95,018원에 달았습니다. 단가 차이가 무려 75배에 이르렀었는데요. 이 시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향후 LNG와 원전의 연량 단가 차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겪으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LNG 가격도 낮아졌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열량 단가는 61,682원으로 불과 1년 만에 2배가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원전이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 한 번 더 입증됐습니다. 탈원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인 독일을 보면 전기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원전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본 두 나라인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력 정책을 다시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고도 난 적도 없고, 그리고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인 독일의 경우 전기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전부 탈원전을 한다고 그랬다가 전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원전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포브스 100대 기업에도 진입을 했고, 전력 유틸리티 분야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원전 시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원전을 배우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친환경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에 일본의 무라노 부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이 대형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고, 이후 비상사태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원전 안정성에 대해 거론하며, 한국의 원전은 어느 재해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설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임을 확신하며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첼코의 원전 건설 사업에 30조 원의 규모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한국이 유럽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정부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팀 코리아 전략 프로젝트는 15년 만에 이루어진 원전 수출로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한국 원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원전 사업을 국가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체코를 넘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핵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을 가동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사용한 핵 폐기물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 연료를 직접 처리하려면 30만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30만 년 동안은 핵 폐기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다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면 사용 후에는 핵 연료가 4만 톤 이상 가까이 생산이 됩니다. 이 핵 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심층 처분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층 처분 기술은 IAEA에서 공고하는 가장 안전한 처분 방법입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한 방식으로 3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 폐기물을 이동이 빠른 특성을 활용하여 300년으로 감소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의 처분 과정을 보면 핵연료 집합체의 왼쪽 부분에 주철로 된 스테인리스 알을 넣고 구리로 봉인한 다음 그것을 지하 500m 이하 밑에다가 점토층 벤토나이트와 함께 묻어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사성 핵종이 인간 생활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면에 보이는 것이 거의 최초로 완공 단계에 진입한 것인 핀란드의 온칼로입니다. 핀란드의 오르킬로토의 호시바에서 온칼로 건설을 거의 완공해가고 있고, 아마 2025년부터는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 시설을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면 사용 후에 핵 연료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처분 시설이 필요하며 꾸준히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탈원전 정책 문제점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에너지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탈원전은 오히려 더 큰 경제력 부담과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으며 원전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